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 방문객들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필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호텔 격리나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 출발 전 72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어라이브 캔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백신 접종 증빙 자료와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관광 등 비필수 이동을 금지한 지 약 17개월여 만입니다. 이에 관광업계들이 크게 반기는 가운데 이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올 2분기 승객 수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배가 증가해도 11,500여 명에 그쳐 평균 14만 명이 이용했던 2019년 2분기에 비해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인 입국이 시작되자 온주 랜스돈 국경다리엔 여행자 차량들이 줄지어 입국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정보다 빨리 미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21일까지 제한하고 있어 일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4차 대유행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여 명에 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다시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외국인 방문객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이외 다른 나라 여행자들에게도 9월 7일부터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국내 코로나 상황이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이 발표가 번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의 극적 타협으로 파업을 끝낸 국경서비스국은 입국 자격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확실히 알아야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자들은 백신 접종을 맞은 뒤 2주가 지나야 입국이 가능하고 백신 종류도 보건당국이 승인한 파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하루 환자가 400명을 넘기기는 7주 만입니다. 앞선 토요일에는 6주 만에 환자가 378명으로 늘었고 어제는 423명이었는데 오늘은 325명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는 토론토와 필, 욕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토론토는 어제 109명이 나와 7월 6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고 오늘은 90명 늘었습니다. 필 지역은 47명, 욕 지역과 해밀턴은 각각 29명씩, 윈저 에섹스에선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도 2.3%로 높아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지난주 5일과 6일 이틀 동안 하루 400여 명씩 급증했습니다. BC주 발표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 확인된 신규 확진자의 95%가 델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알파와 감마 변이는 2에서 3%에 그쳤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거세지는 인테리어 지역은 델타가 99%, 프레이저 헬스 지역도 90%를 차지했습니다. 델타 확산의 정부는 오카나간 지역의 유흥 지점에 대한 수용 인원을 제한했는데 향후 추가 방역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알버타주는 300명대, 퀘벡주도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 139명에서 2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BC주 등 서부에 이어 온주 등 동부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만이 살 길이라며 빨리 접종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주말에만 총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일요일 새벽 6시 토론토 차이나타운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또 다른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28세에서 43세 사이이며 2명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총격이 있기 전 말다툼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30분에는 미시사가의 한 하우스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1 고속도로 북쪽 휴론타리오 스트릿과 월드 드라이브에 있는 가정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필 지역 경찰은 현장에선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 남성이 신고를 해왔고 여성 피해자 둘은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셋 모두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파티에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소수 목격자들의 진술만 받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영상을 소지한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는 핀치 애비뉴 인근 400번 고속도로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 운전자가 윌슨과 애비뉴 로드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세 발을 맞아 크게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곳곳을 불태우고 있는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BC주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총 280여 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며 지난 주말 양일간 9곳에서 새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당국이 진압할 수 있는 산불은 138건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62건은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약간의 비가 내려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다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캠루스 지역이 855건, 프린스 조지와 사우스 이스트가 61건씩, 캐리브 35건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오카나간과 화이트락 레이크 지역에 산불이 집중돼 이들 지역은 코로나와 산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BC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440여 건이며 이 중 번개가 원인인 산불은 800여 건, 인재도 32%에 달했습니다.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보스턴전에서 올 시즌 최악의 투구로 조기 강판당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는 면했습니다. 시즌 12승을 바라보던 류현진은 2회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3실점했고 3회에 한 점을 내준 뒤 4회에 2사 만루라는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강판당했습니다. 이후 마운드에 올라온 구원 투수가 연속 안타로 3점을 내줘 류현진의 자책점은 7점으로 올라갔습니다. 팀 타선의 도움으로 패전 투수를 면한 류현진은 제구나 스피드가 부족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번 같은 모습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토론토는 8회 역전 3런 홈런으로 9대8로 승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는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뉴에덴 영성센터에서 19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실적과 사업, 회계와 감사 등을 보고했습니다. 사무실 확장 이전과 자체 회의실 완비, 상근 행정실장 채용과 모국 코로나 돕기 성금 기부 등을 주요 실적으로 꼽은 김현수 회장은 코로나 속에서도 비대면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한 위원들을 지하했습니다. 이날 통일광연회에서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는 캐나다 동포 자녀들이 주류 사회 진출해 평화통일 지지 분위기를 확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선 야외에서 가족을 포함해 60여 명이 식사를 한 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가족 오락 시간이 마련됐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장소를 실내로 옮겨 50명이 퀴즈와 노래 등을 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랬습니다. 한편 새로 출범할 토론토 협의 소속 자문위원 116명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늘부터 시청과 시빅센터 내 일부 대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토론토시청과 노스역 시빅센터, 이스트역과 스카보로 시빅센터 등은 동시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보호 장벽 이외에 방역과 위생 관리 등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메트로홀은 시민에게 개방되지는 않지만 건물 안에 위치한 보육센터와 조기 학습, 고용과 사회 서비스는 운영한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들 시청과 시빅센터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임시 폐쇄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어제 폐막한 가운데 캐나다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1개 등 총 24개로 종합순위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남자 육상 200m와 근대 10종 경기, 사이클링 트랙, 수영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특히 스웨덴과의 결승에서 캐나다 여자 축구가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에서 3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포상금이 가장 큰 나라인 싱가포르로 100만 달러를 지급해 주는데 메달을 딴 선수가 없으며 미국은 37,500달러, 캐나다는 2만 달러이며 한국은 개인전 금메달 선수에게 6,300만 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단체전은 개인전 금액의 75%를 제공합니다. 한편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